자, 매수 신청 대리에서 잠깐 잘라졌습니다. 중요한 질문이었습니다. 자, 10번 매수 신청 등록에 관한 규칙입니다. 틀리는 것은 작년 문제기도 하죠. 매수 신청 무조건 한 문제 나옵니다. 자, 매수 신청은 이런 이야기죠. 자격증을 여러분이 취득하시면 언젠가는 중개업을 하시겠죠. 자, 중개업을 하는 자가 나는 경매 업무도 하겠다. 그때 경매 업무를 매수 신청이라 그럽니다. 자, 이렇게 이야기하면 되겠습니까? 이 물건이 경매에 나왔습니다. 여러분이 딱 보니까 좋은 물건이에요. 그럼 여러분이 물건을 받으면 되겠죠. 근데 일반인들은 개공사만큼의 전문 지식이 없다고 보고 개공사에게 이 물건을 받아주세요 하는 것을 매수 신청한다 그럽니다. 자, 그러면 같이 손잡고 가서 경매 받아주면 되겠죠. 그리고 개공사는 뭐를 받는다? 수수료 받겠죠. 근데 그 매수 신청하는 날 저 의뢰인이 같이 갈 수가 없는 사정이 있습니다. 그러면 개공사가 대신 받아줄 수도 있습니다. 그걸 뭐라 부른다? 매수 신청 대리 행위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개공사가 대신 받아줄 수도 있는데 이런 대리 행위를 할 때는 대법원 규칙에 따라서 경매 업무를 하게 됩니다. 자, 이제 기본 틀은 잡았고 자, 그러면 자격증을 가진 자가 중개업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등록을 해야 된다. 이런 감각을 들었습니까? 며칠 내로 시장 군수 정량에 등록하면 7일 내로 등록해 준다. 그죠? 그런데 경매 업무를 하려면 지방법원장에게 등록을 합니다. 하면 며칠 만에 해주고 14일 만에 해준다. 이제 비교하는 문제가 연결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감각은 잡으셔야 돼요. 이렇게 해서 자격증을 가진 자가 중개업을 하기 위해서는 등록할 수 있는 자가 3사람 있죠. 법인 등록할 수 있죠. 공인중개사 그리고 부칙 6조가 등록을 할 수 있는데 경매 업무는 누구만이 한다? 법인하고 공인중개사만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돼 있죠. 자격증을 취득한 자가 나 경매 업무 안 할래? 그러면 중개업만 하면 돼요. 그런데 중개업을 하면서 경매 업무를 하려면 별도로 등록을 합니다. 그런데 자격증을 가진 자가 나 중개업은 안 하고 경매 업무만 할게 이런 것은 없어요. 반드시 등록된 자만 할 수 있다. 그렇게 해서 감각을 잡고 자, 이제 10번부터 매수 신청 등록에 관한 내용입니다. 틀리는 것은 2번 볼까요? 개공사가 매수 신청 등록을 위임받은 경우 당해 매수 신청 대상물의 경제적 가치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아도 된다. X. 2번 경제적 가치를 설명합니다. 자, 그럼 틀린 거 2번 잡고 나머지 한번 봅시다. 1번 공인중개사는 개설 등록을 하지 않으면 매수 신청 등록을 할 수는 없다. 지금 설명했던 거죠. 그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1, 3, 4, 5가 맞게 들어가는데 여러분 2번에서 경제적 가치를 설명한다는 것도 이렇게 이해합니다. 우리 중개업을 할 때 확인 설명해야 된다라는 말 들었습니까? 뭐를 확인한다? 중도, 수도, 소공의 색실을 확인해라. 들으셨죠? 경매 업무도 할 때는 확인해야 될 때가 있다니까요. 거기에서 뭐가 들어간다? 경제적 가치가 들어간다. 이게 중요하다니까. 그죠? 자, 그러면 이것도 막 외우지 말고 상식적 아닙니까? 저 의뢰인이 이 아파트를 받아주세요 하고 매수 신청이 들어오면 개공사가 이것은 아파트 시세가 3억인데 당신이 2억 5천에 받으면 좋겠어. 이를 뭐라 부른다? 경제적 가치. 근데 중개대상물에는 그런 말이 있다 없다? 없어요. 그래 비교해서 2번 틀린 거 잡으셔야 돼요. 11번 들어왔습니다. 20회 문제입니까? 역시 매수 신청에 대해서 틀리는 것을 찾으시오. 11번 틀리는 것 3번 갑시다. 소공사 줄 것입니다. 소공사도 매수 신청 대리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하면 무조건 X예요. 자, 등록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여기 있잖아요. 누구밖에 없다. 법인하고 공인중개사지 소공사가 한다는 말 없죠. 조심하셔야 돼요. 소공사는 자격증이 있으니까 경매를 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느낌이 온다니까 지금 그죠? 줄 딱 꺼놓고 X 딱 표시합니다. 자, 틀린 것이 3번 정리됐으니까 나머지는 공부하시면 됩니다. 12번입니다. 역시 매수 신청 대리에 대해서 틀리는 것을 찾으시오. 중요한 문제. 답은 4번인데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보증은 사무소 개설 등록 요건 및 매수 신청 대리 등록 요건이다. X. 자,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중개업무를 할 때 법인은 얼마 보증 가입하고 2억, 공인중개사는 1억, 부칙 6조는 1억 됐고 경매 업무도 할 때는 법인은 얼마 가입하고 2억, 공인중개사는 1억, 부칙 6조는 부칙은 할 수가 없죠. 자, 이렇게 가입을 하는데 중개업을 할 때는 업무 보증을 언제 가입하라고 들었습니까? 등록이 됐다는 소리를 듣고 업무 개시 전까지 보증을 설정합니다. 왜 그러냐면 등록이 될지 안 될지 모르니까. 그런데 등록을 하고 나면
등록된 자만이 경매무를 하니까 경매무에서 가입할 때는 신청할 때 벌써 보증을 가입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자, 그러면 중개사무소 등록 요건은 아니지만 보증 설정은 경매할 때는 등록 요건이에요. 됐죠? 자, 그래서 4번 틀렸다라는 개념 딱 찍으셔야 됩니다. 나머지 체크하시고 13번 들어옵니다. 역시 위임을 받은 경우 그 업무에 관련되는 것으로서 틀리는 것 3번 공유물의 지분이 경매되는 경우 공유자는 매각기일까지 보증을 제공하더라도 최고 매수 신고 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채무자 지분을 우선 매수하겠다는 신고를 할 수 없다. X 옆에다가 적습니다. 이를 공유자 우선 매수라 그럽니다. 공유자 우선 매수. 공유자 우선 매수 뒤편에 가면 할 겁니다. 자, 일단 틀린 거 3번 잡고, 자, 나머지는 맞는데 2번은 오늘 많이 강조했죠. 차순위 매수 신고는 신고액이 최고가 매수 신고액에서 보증금을 뺀 금액을 넘을 때만 할 수 있다. 이런 말 맞죠? 그죠? 똑같은 지문들이 계속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됐고 14번 갑니다. 자, 매수신청 대리에 관련되는 업무입니다. 개공사의 금지 행위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답이 5번인데 이때 임대주택법에 따른 임대주택의 우선 매수 개공사가 할 수 있는 범위에 들어가 있죠. 그래서 답은 5번. 근데 이거 공부 안 해도 다른 거를 딱 들어보면 자 금지로 보이죠. 명의를 대여하는 행위. 2번 매수신청 등록증을 대여하는 행위. 다른 개공사 명의를 사용하는 행위, 이중으로 등록을 신청하는, 이거 금지같이 안 보입니까, 여러분들? 그죠? 잡아내셔야 돼요. 우리가 중개사법에서도 금지 행위가 있었죠. 거금을 받고 매매에 협조하면 1년에 1000이고, 있듯이 경매무도 금지 행위가 있다고. 그죠? 이거 금지 행위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이런 정도는 체크하셔야 되겠고. 자, 이제 기출문제는 무조건 암기사항이었고, 이제 305페이지 예상 문제 갑니다. 자, 1번. 경매 부동산에 있어서 인도명령 대상이 아닌 자를 고르시오. 하면 답이 4번 유치권자예요. 유치권자는 무슨 대상이다? 명도 대상이다. 딱 적어 놓습니다. 2번. 민사집행부상 경매 절차에 관해서 역시 틀리는 것은 1번. 경매 신청의 경우 압류의 효력은 경매 개시 결정 등기가 된 때 또는 결정문이 송달된 때 중 빠른 것을 기준으로 한다. 동의하시겠습니까? 5. 2번 경매 개시 결정에 따른 압류의 효력이 생긴 때 일주일 내로 절차에 필요한 기간을 감안하여 배당 요구할 수 있는 종기를 매각 결정기일로 정하고 공고한다. X다. 그죠? 자, 다시 배당 요구 종기는 언제라 그랬죠? 첫 매각기일 이전의 날로 정한다. 이거 암기해 놓으셔야 돼요. 틀린 것 2번. 나머지는 맞으니까 체크해 주시고 3번 넘어옵니다. 역시 또 틀리는 것을 찾으시오. 우리 앞에서 했던 문제하고 중복됩니다. 틀리는 것 3번 볼까요? 입찰에 참여하는 자 특별 매각 조건으로 달리 정함이 없는 한 자신이 써낸 매수 가격의 10%입니까? 최저 매각 가격의 10%입니까? 최저 매각 가격의 10%. 틀린 것 3번. 4번, 5번도 다 이야기했던 자들을 정의했습니다. 중복되는 문제입니다. 4번. 입찰에 참석할 수 있는 자를 모두 고르시오. 주목합니다. 자, 여러분들은 이 물건이 경매 나왔다. 그러면 참여할 수 있다, 없다? 여러분들은 있죠. 여러분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을 뭐라 부른다? 자연인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참여할 수 없는 자를 골라라 그랬다니까요. 그러면 참여할 수 있는 자, 없는 자를 체크해 나가는데, 자, 기업, 채권자, 그 물건 받을 수 있다, 없다? 있죠. 동그라미. 담보권자, 받을 수 있죠. 동그라미. 그런데 채무자, 소유자는 안 돼요. 왜 안 돼요? 자기 때문에 경매하잖아. 그죠? 자기가 이 물건을 낙찰받으려면 돈부터 갚아야 되는 게 맞잖아. 그죠? 그래서 안 되고, 집행관과 그 친족 전부 다 안 돼요. 왜 안 된다? 심판받아야 되는 사람이 물건을 낙찰받게 하면 안 되거든. 그죠? 채무자, 가족이 된다는 게 재밌어요. 동그라미. 그리고 제3취득자, 당연히 받을 수 있습니다. 동그라미. 물상보증인도 받을 수 있다. 그죠? 자, 그래서 기형, 니은, 위험, 비업, 시업 받을 수 있습니다. 물상보증인은 이런 뜻이라 그랬습니다. 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서 물상보증인은, 자, 여기 갑이 국민은행에 돈을 1억 빌려주세요. 그럽니다.
그러면 국민은행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담보를 제공해라 그러겠죠. 근데 갑이 나는 담보가 없지만 내 동생은 집이 있다. 그 갑다시의 집을 담보 잡고 돈을 1억 빌려갈 수 있다 없다? 있겠죠. 자, 그러면 갑을 보고 뭐라 부른다? 채무자. 이 사람은 물건을 보증해 준 사람이죠. 물상보증인 그래요. 자, 그런데 드디어 갑이 돈을 못 갚았다. 그러면 국민은행이 경매를 신청하겠죠. 그때 물상보증인은 이 물건에 대해서 받을 수 있다 없다? 있다고. 채무자는 안 되지만 되겠죠. 그렇게 해서 이해해 놓습니다. 5번 들어왔습니다. 경매 절차에 관한 내용입니다. 틀리는 것은 역시 틀리는 것 하니까 다른 건 다 맞으니까 따라갑니다. 3번 이해관계인이 매각허가 불허가 결정에 대해서 불복을 할기는 원 결정을 고지한 날로부터 10일 내로 제기하여 즉시 항고를 할 수 있다. X예요. 며칠 내로? 7일이에요. 7일. 자, 여러분들은 경매에 있어서 날짜를 물으면 눈 딱 감고 7일입니다. 전부 일주일로 갑니다. 일주일. 물론 안 가는 게 있습니다. 대금은 얼마 만에 납부한다? 1개월 만에 납부한다. 이런 거 몇 개 가면 다르지. 경매는 전부 7일 내로 정합니다. 그래서 3번이 틀렸으니까 5번 맞잖아요. 즉시 항고가 없는 경우 매각 허가 결정 후 며칠 내로 허가를 해준다. 7일이 경과되면 허가가 확정된다. 6번 또 돌았습니다. 또 틀리는 것을 찾으시오. 지금 다 중복했던 문제 반복합니다. 틀리는 것 5번. 매각 불허가 결정으로 새 매각 기일이 지정되면 최저 매각가격의 20%가 저감된다. 이게 X인데, 자, 매각 불허가 결정으로 새 매각이 되면 최저 매각 가격은 저감이 되지 않습니다. 지금 이게 무슨 말인가 하니까 매각 불허가 결정받았다 그랬죠. 그래서 다시 묻습니다. 우리가 신경매가 있는데 신경매, 이를 다른 말로는 새매각 그래요. 자, 이거는 언제 일어나는 거다? 첫째, 유찰이 되면 신경매 새매각 해요. 두 번째는 불허가 받으면 새매각 해요. 자, 이 뜻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다시 묻습니다. 신경매는 뭐라고요? 유찰이 되면 또는 불허가 받으면. 유찰이라는 말은 이 말이죠. 이 물건이 경매되는데 감정가가 1억이다. 그럼 1억 이상 적어내는 사람한테 팔겠다 이랬잖아요. 근데 아무도 안 적어냅니다. 왜 안 적어낼까요? 비싸다고 생각하니까 아무도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한다? DC를 통상 30% 하고 새로 한다 그랬죠. 그럼 1억에 30% 하면 3천만 원 빼고 7천부터 하겠다. 이런 경매를 신경매 새매각입니다. 그럼 유찰이 돼서 하니까 특징이 뭐다? DC를 하는구나. 그죠? 통상 DC는 20에서 30%인데 30%를 많이 합니다. 법원에 따라서 다 다릅니다. 자, 그런데 불허가를 받습니다. 자, 1억에 사는 사람한테 팔겠다는데 낙찰이 됐어요. 1억 5천에. 자, 그런데 이게 농지다. 농지면 일주일 내로 농지증을 제출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근데 농지증을 제출 못했어요. 못하면 어떻게 되죠? 불허가 받잖아. 불허가 받으면 다시 경매해야 돼요. 그때는 DC가 있다 없다? 없어.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되잖아. 그죠? 자, 그래서 6분의 5번 봅니다. 매각이 불허가 결정으로 새 매각기일, 신경매 기일이 지정되면 매각가격의 20%를 저감한다. 그 20% 때문에 틀린 게 아니고 저감한다 때문에 틀리는 거예요. 저감이 없다. DC가 없다. 7번 갑니다. 역시 또 틀리는 것을 찾으시오. 계속 문제가 중복되면서 여러분들 학습용으로 가고 있습니다. 틀리는 것 5번. 매수인은 대금을 완납한 후 소유권 이전 등기와 말소 등기를 신청해야 한다. OX, X예요. 이게 경매의 좋은 점이에요. 자, 다시 여러분한테 묻습니다. 여러분이 이 아파트를 하나 샀습니다. 사는 걸 뭐라 그런다? 매매. 그죠? 샀습니다. 그럼 매매하고 나면 등기를 자기가 신청해야 되잖아요. 근데 경매로 낙찰을 받으면 신청할 필요 있다 없다? 없다. 법원이 촉탁으로 해줍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틀리는 것 5번. 나머지 1, 2, 3, 4 됐고, 특히 4번 이야기 많이 했죠. 매수인은 대금을 완납한 때 등기와 관계없이 권리를 확정적으로 취득한다. 우리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 말이에요. 그죠? 8번. 또 역시 틀리는 것을 찾았습니다. 대금이 납부되지 아니하면 해당되는 것에 틀리는 것을 찾으시오. 자, 대금이 납부되지 않아서 하는 경매를 뭐라 그랬다? 재경매, 재매각 그랬어요.
틀리는 것 3번 봅니다. 전 매수인이 최고가 매수 신고인으로 호칭받아서 매각기일에 정해졌던 최저 매각 가격 그 밖의 매각 조건은 재매각 절차에서는 그대로 적용되지 아니하며 최저 매각 가격은 저감된다. 이거 뭐 때문에 틀렸다? 저감 때문에. 대금이 미납되어서 새로 하게 되면 DC가 있다 없다? 없어요.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그 정도 잡아내겠죠. 틀리는 것 3번. 나머지는 재매각에 관한 내용이고 9번 부동산의 인도 명령에 관한 내용입니다. 틀리는 것. 이것도 우리 여러분들 수업 때 많이 강조했는데 매수인은 대금 납부 후 몇 개월 내로 인도 명령을 신청해야 된다. 6개월 내로. 숫자 하나 기억하세요. 3개월 때문에 틀리고 나머지는 다 되고 10번 또 강제경매와 임의경매입니다. 아까 출제됐던 문제기와 중복되어 있습니다. 틀리는 것은 자 일단 강제경매 탁 두르면 여러분들은 뭐라고요? 집행권은 거기 강제경매 동그라미 집행권은 동그라미 맞단 말이에요. 2번 임의경매 동그라미 담보물건 동그라미 자 그럼 다 맞고 3번 집행권은이란 청구권을 집행할 수 있음을 인정한 공적인 문서 주로 뭐라 그랬죠? 판결문 등이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4번 봐요. 임의경매는 거기 2번 보고 있습니까? 위에 임의경매는 뭐가 있다? 담보물건을 실행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4번 임의경매의 경우에는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공적인 문서가 필요하다. X잖아요. 공적인 문서는 어디 들어가지요? 강제경매에 들어가는 말이에요. 자, 그래서 틀리는 것 4번. 아까 했던 문제 중복입니다. 11번도 역시 틀리는 것을 찾으시오. 자, 5번인 것 같습니다. 법원은 공유자 또는 임차인의 우선매수 신고의 경우 반드시 우선매수 공유자 또는 임차인에게 매각을 허가해야 되는 것은 아니다. 아까 했습니다. 공유자 우선매수, 임차인 우선매수는 반드시 허가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선매수 제도다 이렇게 부릅니다. 틀리는 것 5번. 12번. 자, 또 한 번 가봅시다. 경매 물건에 대해서 틀리는 것. 문제가 전부 틀리는 것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왜? 공부하라는 뜻인데 사실은. 틀리는 것. 갑시다. 1번. 입찰 참가자는 최저 매각 가격의 10분에 해당되는 보증금으로 제공해야 된다. 맞습니까? 5. 미등기 건물도 강제경매의 대상이 될 수 있다. 5. 동그라미. 매각 허가를 받은 매수인이 법원에서 통지받은 대금 지급 기한 이전에 대금을 전부 납입하더라도 대금 지급 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소유권을 취득한다. X예요. 다시 말하면 뭐라고 해야 된다? 대금을 납부한 날로부터 소유권은 취득합니다. 됐죠? 틀리는 것 3번. 4. 매수 신청의 보증 방법은 현금 자기압수표뿐만 아니라 일정액의 보증료를 지급하고 경매 보증보험 정권의 제출로서도 입찰 보증을 할 수 있다. 이런 말들이 있습니다. 현금 또는 보증보험료도 되고 경매에 관련되는 입찰 보증금 이런 제도가 도입되어 있고 5번 배당 요구를 하여야 배당받을 수 있는 채권자가 배당 요구 종기까지 배당을 요구하지 않으면 배당에는 참석할 수 없다. 그 당연한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5. 틀린 것은 3번. 자, 13번은 여러분이 하나 한번 풀어봅시다. 독특한 문제고 한번 체크하셔야 될 문제입니다. 시작. 해답 보지 말고 풉니다. 자, 13번은 경매에 좀 깊은 부분인데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한테 풀겠습니다. 틀리는 것 일단 3번 잡아놓고 갑시다. 1번 입찰 참가자 매수 신청 보증금은 매수 신고 가격에 관계없이 누구나 동일하다. OX. 그렇잖아요. 1억에 적어내거나 2억에 적거나 동일하다. 최저 매각 가격의 10%이기 때문에 그래요. 2번 두 사람 이상이 단일 목적물에 입찰하고자 할 때는 공동 입찰 신고서 동그라미 하세요. 제출하여야 한다.
예전에는 이거를 허가받았어야 돼요. 허가하면 X 표시할 것. 자, 이 문제입니다. 이 아파트를 두 사람이 공동으로 신청하겠다. 된다, 안 된다? 된다고. 지금 어떻게 하면 되고? 신고만 하면 돼요. 옛날에는 허가받아야만 됐다니까요. 신고서를 제출한다. O. 자, 3번이 이제 틀리는데, 주택을 경락받은 자는 저당권보다 후순위라도 경매 등기 전에 대항요건을 구했다면 그 임차인은 대항력이 있다, 없다? 없잖아요. 그러면 대항력이 없으면 뭐 해야 된다? 인도 명령 대상자예요. 그런데 명도 소송을 제기해야 된다. 했으니까 3번이 틀린 거다. 이 말이에요. 답이고. 4. 채무자나 소유자의 즉시 항고가 기각되면 항고인은 보증으로 제공한 금전이나 유가증권을 청구하지 못한다. 아까 했습니다. 공탁금은 몇 프로라 그랬죠? 낙찰대금의 10%를 낸다 그랬죠. 근데 이게 이유 없다. 항고가 기각이 딱 되면 채무자, 소유자는 몰수됩니다. 그래서 함부로 공탁하면 된다, 안 된다. 함부로 이의 제기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5번 경매대상 부동산의 소유자 채무자에게 경매개시 송달문은 경매 진행 절차의 적법한 유효 요건이다. 여기서부터 압류가 발생한다. 지금 이런 뜻입니다. 아까 했던 설명 그거 잘 익혀보시기 바랍니다. 틀린 것 3번. 14번 경매에 있어서 배당의 원칙입니다. 틀리는 것은 자 갑니다. 물건은 채권에 우선하고 물건 상호간에는 설정일의 선우에 의한다. 그대로 기억하셔야 돼요. 자 주목. 이제 이건 문제 보지 말고 지금 배당을 해줄 때는 물건과 물건끼리는 누가 우선이다. 순서에 따른다. 물건끼리는 1번 저당, 2번 저당, 3번 저당 순서에 따른다. 근데 물건과 채권 간에는 누가 우선이다. 무조건 물건이 우선이다. 됐고 채권과 채권끼리는 동순위이다. 됐습니까? 그 다음 국가 채권과 개인 채권은 누가 앞선다? 국가가 앞섭니다. 국가 채권이 세금입니다. 세금이 앞선다. 이게 배당 순서입니다. 자, 그러면 틀리는 일단 1번은 맞고 2번 가압류 등기 후 담보물건이 설정되면 가압류가 우선이다. 요거 하나 별도로 기억하라 그랬잖아요. 요것만 뭐다? 동순이에요. 자, 1번 저당권이 있었고 물건 2번 가압류라는 채권이 들어오면 이거는 누가 우선이다? 저당권이 당연히 우선해요. 물건과 채권은 물건이 앞서기 때문에 거꾸로 들어가요. 1번에 가압류가 있고 자 2번에 저당권이 있다. 이거 애매하다고. 왜 그러면 가압류는 아직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순서는 빠른데 그래서 할 수 없이 이거를 채권이지만 요거는 만 동순이에요. 요거는 하나 암기해놔야 돼. 가압류가 앞에 있고 저당이 뒤에 있으면 요거는 같은 순위. 요거는 별도로 암기 하나 해놔야 돼요. 자, 그래서 2번 틀린 것. 개인 간의 민사채권과 국가채권은 국가채권이 우선하고 특별법에 의한 소액이나 임금채권은 물건보다도 우선합니다. 특별법은 채권 상호간의 순위는 순서에 관계없이 동등하게 배당합니다. 채권은 동등하다. 이 정도는 그냥 공식적으로 들어보실 것. 15번 역시 배당 원칙과 순서에 관한 내용입니다. 틀리는 것은 2번인데 소액 보증금 중 일정액은 담보 물건보다는 먼저 배당되나 근로자의 3개월 임금은 담보 물건보다 나중에 배당된다. 아까 공부는 기억납니까? 3개월치 임금도 뭐하고 동일하다? 최우선 변제와 동일합니다. 자, 16번. 여러분, 우리 아까 한번 체크했던 내용인데, 자, 이 16번의 문제를 해결하고 싶으면 이거를 기억하셔야 돼요. 제일 먼저 배당해 주는 거 뭐? 경매 비용. 그 다음 뭐? 최우선 변제. 여기에 3개월치 임금 갖고, 그 다음에 국가가 어떤 놈인데, 해당 세금. 그리고 우선 변제 1순위, 2순위 이렇게 나갑니다. 그리고는 돈. 그 뒤에 재보상금, 국민의료보험료 막 들어와도 다 못 따라갑니다. 마지막 배당이 뭐다? 일반 채권. 됐죠? 이렇게 정리하시고 답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17번 들어갑니다. 역시 권리분석에 관한 내용입니다. 틀리는 것 참 아까도 많이 했죠? 자, 틀리는 거 한번 볼까요? 1번 말소 기준 권리가 될 수 있는 것이 뭐다? 저당권, 건저당권, 압류, 담보관 등기, 경매, 개시 결정기를 말소 등기라고 합니다. 기준 권리. 이게 제일 앞에 쓰면 말소 기준 권리입니다. 2번 이때 경매 부동산 관련 저당, 압류, 담보관 등기는 순서에 관계없이 항상 소멸한다. 항상 삭제. 3번 경매 관련 부동산 그래서 유치권, 법정상권, 예고 등기는 항상 인수한다. 거기 하나 더 적어야 된다 그랬어요. 뭐 분묘 기지권,
4번 강제 경매에서 다른 말소 그전 권리가 없으면 경매 개시 결정 등기보다 먼저 설정된 용유 물건은 소멸합니까? 인수됩니까? 인수되죠. 봐요. 거기 경매 개시 결정 등기가 그 제1번에 한가 올라가 봐요. 제1로. 거기 항상 말소되는 기준 권리가 저당, 건저당, 압류, 감류,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있죠. 거기보다 앞서면 뭐 인수, 뒤서면 삭제되는 거예요. 그래서 4번 경매 등기보다 먼저 설정된 용유 물건은 뭐한다? 인수된다. 4번 틀렸고 5번 지상권, 지역권 등기된 임차권, 저당, 압류권 등은 대항할 수 없으면 뭐한다? 소멸한다. 담보 물건보다 뒤에 있으면 소멸한다. 그죠? 그래서 틀리는 것 4번. 18번 배당을 요구하여야만 배당받을 수 있는 채권자를 모두 고르시오. 자, 배당 요구를 해야만 될 수 있는 자를 모두 고르시오. 이렇게 들었는데, 자, 여러분 아까도 했잖아요. 이 물건이 경매 처분되면 등기돼 있는 자는 배당 요구할 필요 있다 없다? 없다. 등기부가 인정 다 해주잖아. 그럼 등기 안 됐는 자들은 요구해야 돼. 대표적으로 등기 안 됐는 자 누구? 우선 변제권 등기 안 돼 있죠. 확정일자 찍어놨잖아. 최우선 변제권 등기 안 돼 있죠. 자, 등기돼 있다 안 돼 있다로 구분하면 돼요. 자, 그런데 등기가 돼 있어도 배당을 요구해야 되는 자가 있어요. 아까 등기돼 있으면 안 해도 된다 그랬잖아요. 그 등기가 돼 있어도 배당 요구하는 자는 경매가 진행 중인 경우에 뒤에 들어온 등기권자는 그 사람 경매할 때 돌아 있었다 안 돌아 있었다? 안 돌아 있었으니까 배당 요구를 해야 안다고. 됐죠? 그렇게 딱 잡으시면 돼요. 자, 한번 봅시다. 배당 요구를 해야 되는 자를 골라라 이런데 기업 경매 신청 채권자 경매를 신청한 채권자는 자기 이름으로 경매 신청했잖아요. 지금 그럼 배당 요구할 필요 있다 없다? 없다.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전에 등기한 저당권자 경매 신청할 필요 있다 없다? 없죠. 그죠? 그 다음 디귿 경매 개시 결정 등기 후에 등기한 자 요거는 뭐다? 배당 요구 해야 돼. 요 등기가 됐지만 해야 돼. 소액 임차인의 최우선 변제권 배당 요구 해야 돼요. 임금 채권 중 3개월치 임금 이거 등기 안 돼 있잖아요. 배당 요구 해야 돼요. 확정일자부 임차인 배당 요구 해야 돼요. 담보 가등기권자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만 담보 가등기가 돼 있다는 점이 지금 그죠? 안 해도 돼요. 그 정도로 여기서 포인트가 이겁니다. 디귿 경매 등기 후에 등기한 전세권자는 등기됐더라도 배당 요구해야 된다. 19번 자 다음 경매 법원 중에서 위험성이 가장 큰 것은 이렇게 돌았습니다. 위험이 가장 큰 것은 그게 무슨 말이다? 인수되는 권리를 찾아라 이 말이잖아요. 답이 4번 예고등기가 존재하는 경우 예고등기는 무조건 뭐다? 인수. 근데 지금 예고등기는 없어졌다 그랬죠. 그래서 19번 문제는 참고로 보시면 됩니다. 20번 경매에 있어서 권리 분석입니다. 역시 틀리는 것은 자 또 많이 했던 거니까 4번 가볍게 갑시다. 최선순위 전세권은 배당 요구하면 어떻게 되고 삭제 배당 요구 안 하면 인수. 그런데 배당 요구 유무에 관계없이 인수된다. 틀린 거 찾아내겠습니까? 그래서 4번 잡아주시고 21번 똑같은 지문들입니다. 지금 입찰에 참석하는 경우입니다. 위험이 가장 큰 것은 뭐를 찾아라는 말이죠? 인수주의를 찾아라 이 말이에요. 3번 볼까요? 등기부의 선순위 담보 등기보다 앞서 보전 가등기가 존재하는 경우 보전 가등기가 무슨 말인지 모르더라도 담보 등기보다 앞서면 뭐 인수. 그러니까 3번 인수. 나머지는 다 삭제됩니까? 한번 봅시다. 4번 경매 신청을 한 2순위 저당권보다 앞에 있는 1순위 저당권. 저당권은 무조건 삭제잖아요. 그죠? 삭제. 또 5번 등기부의 선순위 권리인 저당권보다 앞에 가압류, 압류가 되어 있는 경우 아까 기록했습니까? 압류, 가압류 항상 삭제되는 권리. 인수되는 건 3번밖에 없다. 22번 확정일자부 임차권과 전세권을 비교했습니다. 틀리는 것은 아주 가볍게 정리되죠. 자, 3번에 보면 최우선 변제권은 법 규정에 따라 확정일자부 임차권과 전세권 모두에게 인정된다. 아니죠. 여러분 알다시피 최우선 변제권은 법 규정에 따라 대항 요건을 구비한 소액 임차인에게 인정되지 등기돼 있다고 해주는 거 아니잖아 지금 그죠? 그래서 대항력부터 구비돼야 됩니다. 틀린 것 3번. 나머지는 다 되나요? 됐고 23번 경매에 관한 내용입니다. 틀리는 것은 쉬어가는 페이지입니다.
틀리는 것 3번. 자, 여러분 경매할 때 매수 대금의 분할 납부가 가능하다. OX. 그 경매 물건은 뭐합니까? 전액 납부해야 돼요. 자, 나머지 맞나요? 2번 한번 봐요.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토지의 경우에는 토지거래를 받을 필요는 없다. 맞다. 뭐 4번도 한번 보세요. 매수자 명의 변경이 인정되지 않는다. 이게 문제가 왜 나오는가 하면 이게 공매가 그렇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공매는 크게 안 나온다 그랬잖아요. 매수자 명의 변경은 인정되지 않는다. 맞다. 여러분이 낙찰을 받았어요. 1억 5천에 보증금 1,000만 원 내고. 근데 내가 돈 내기 어려우니까 낙찰은 내가 받았지만 내 동생이 이름으로 해주세요. 명의자 변경 된다 안 된다? 안 돼. 그렇죠? 당연한 이야기. 24번 비업무용 부동산 공매입니다. 24번 옆에다가 참고해놓고 공매는 무조건 참고 문제입니다. 2번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의 토지의 경우에는 토지거래를 받을 필요가 없다. X 받아야 한다. 나머지는 참고로 보시기 바랍니다. 자, 25번 그래도 간단하지만 중요한 문제죠. 자, 우리가 개공사가 여기 보시면 매수 신청 업무를 할 수 있다 그랬죠. 대법원 규칙에 따라서 경매 업무를 할 때 해줄 수 있는 범위에 해당되는 것, 안 되는 것 이렇게 물어 들어오는데 안 되는 것으로서 답이 제일 잘 들어오는 게 2번이에요. 인도 명령과 명도 소송은 해줄 수 있다 하면 X예요. 그러니까 인도 명령이나 명도 소송은 누가 해야 되지요? 당사자들이 직접 해야 돼요. 본인들이. 나머지는 해줄 수 있는데 거기다 하나 더 적어봐요. 시험 잘 나오는 거. 인도명령, 명도소송 옆에다가 대금 납부. 대금 납부도 개공사가 해줄 수 있다 없다? 없죠. 그건 직접 당사자들이 해야 돼요. 26번입니다. 개공사가 매수신청 대리인으로 등록하기 위한 요건입니다. 틀리는 것. 답이 5번인데 한번 보십시오. 사무소가 있는 곳을 관할하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매수신청 등록을 해야 한다. X줄 아시겠습니까? 누구에게 합니까? 지방법원장에게 합니다. 자, 그럼 틀린 거 잡으시고 자, 나머지는 정리가 됐는데 27번이 이제 총괄하는 문제죠. 여러분 하나 풀어보시죠. 옳지 않는 것 해답 보지 마시고 전부 공부하는 문제입니다. 옳지 않는 것 하나 찾으세요. 시작. 공부하셨습니까? 옳지 않는 것 2번입니다. 아까도 했지만 사무소 개설 등록 신청 시 이 법에 의한 보증보험 공제에 가입하거나 공탁을 하여야 한다.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할 때 그런 말 있다 없다? 없죠. 틀린 건 몇 번입니까? 2번. 자, 나머지들은 지금 여러분 체크하시는데 이런 건 하나 들으셔야 되죠. 4번. 매수신청 등록 신청을 할 때 공인중개사는 얼마? 2만 원. 법인은 얼마? 3만 원. 이것도 현금으로 내는 게 아니고 뭐로 냅니까? 수입인지로 납부한다. 되죠? 그 정도 많이 했던 이야기입니다. 28번 역시 경매 실무교육입니다. 답 정도만 보셔도 됩니다. 많이 갈 필요 없습니다. 자, 이건 이런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중개 업무를 할 때는 실무교육 받아야 한다. 들었었습니까? 자, 실무교육 누가 실시합니까? 시도지사가 실시합니다. 그런데 경매도 하려면 교육 좀 받아야 안 되겠습니까? 실무교육을 실시합니다. 뭐 시간 이런 것들은 지금 법이 개정됐음에도 이건 매수신청 그대로 있으니까 이런 건 보실 필요 없고 실무교육을 누가 한다? 법원 행정처장이 한다 정도만 기억하시면 돼. 경매는. 자, 그래서 28번 옳지 않는 것 1번 따라가는데 매수신청 대리 등록을 하고자 하는 개공사는 등록 신청일 전 1년 이내에
지방법원장이 지정하는 기관에서 이거 지방법원장 때문에 X예요. 뭘로 고쳐야 된다고요? 법원 행정처장. 딱 틀리게 하면 그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자, 그 정도로 하고 거기 2, 3, 4, 5 참고로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 부동산 경매 실무 교육 시간이 얼마로 돼 있죠? 32에서 44시간이잖아요. 봐요. 경매에 대한 실무 교육은 32에서 44시간인데 원래 중개사법에도 실무 교육은 32에서 44였어요. 근데 우리는 지금 이거 바뀌었다고 배우셨잖아. 얼마로? 28에서 32시간이죠. 그러니까 이걸 한번 봐봐요. 원래 중개사법에서 법을 그대로 만들어서 똑같이 만들었기 때문에 교육 시간이 같았어요. 근데 중개사법은 어쨌든 법을 개정했어. 했으면 이놈도 따라가면서 개정을 해야 되는데 이놈은 개정을 안 해놓고 있는 거라. 그러니까 이게 시간이 이제 구분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걸 시간을 문제를 물어 들어오는 출제기는 검치산자입니다. 검치산자. 원래는 이것도 수정해줘야 되는 게 맞거든. 근데 아직 안 바꾸고 있으니까 이렇게 법이 돼 있을 뿐이거든요. 이런 게 많아요. 우리 중개업을 할 때 협회가 공시하는데 나 원래 공제료 들어온 게 얼마고 물어준 돈은 얼마, 사고 난 돈은 얼마를 몇 개월 내로 공시해야 된다? 3개월 내로 공시하라고 돼 있죠. 원래는 이게 2개월이었어요. 2개월이 바뀌어서 지금 3개월로 됐거든. 근데 이 매수 신청도 경매물 할 때는 2개월로 돼 있는 걸 이거는 바꿔줬는데 아직도 그대로 2개월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자꾸 학생들이 이런 질문을 하는 거라. 중개사법에서는 3개월 내로 공시하라고 그랬는데 책에는 2개월로 공시하라고 나오는데요. 이런다고. 요거 2개월 내로가 어디다? 매수 신청이에요, 이게. 그죠? 이건 안 보고 자꾸 그렇게 질문을 많이 한다고. 이런 것들은 따라가면서 안 바꾼 걸 굳이 여러분 생머리 아파가면서 이거는 바뀌었는데 이건 안 바뀌었는데 이래 할 필요 있다 없다? 없어요. 그 정도 안 나와요. 그러니까 뭐 불필요한데 정력 쏟지 마라 이런 뜻이에요. 28번에 틀린 거 1번만 알고 계시면 돼. 나머지 뭐 32시간 몇 시간 평가를 해야 되고 이런 까지 다 알아야 될 이유 없다. 이게 이제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중개사법을 바꾸면서 이것도 따라서 바꿔줘야 되는데 안 바꿔줘서 그런 거라 이게. 그렇죠? 29번 마찬가지 손해배상 책임에 관한 내용입니다. 옳지 않는 거. 자, 이런 거는 잡아야 되죠. 3번 보시면 법인은 얼마? 2억. 분사무소는 1억. 그렇지. 그 틀린 거 3번. 나머지는 체크해 주시고. 30번입니다. 역시 매수신청 대리행위 방식과 관련된 설명입니다. 옳지 않는 것은 이것도 중요한 문제인데 아까 했습니다. 4번 대리행위를 함에 있어서는 매각장소 또는 집행법원에 소공사가 출석할 수 있다. 이거 무조건 X입니다. 소공사 경면무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31번 역시 매수신청 대리로 받은 확인 설명사항으로 틀리는 것은 여기서는 제일 중요한 게 3번 줄거 별표예요. 매수신청에서도 아까 했잖아요. 확인 설명할 때는 반드시 뭐가 들어가야 된다? 경제적 가치가 들어가야 되는 게 중요해요. 자, 그런데 3번은 별표 놓고 거기에 해당되지 않는 거 4번. 여러분 당연한 이야기지만 이 경매 물건을 설명하는데 개공사가 4번에 당해 물건을 취득하기 위한 법원의 경매 절차 이런 거 설명할 필요 있다 없다? 없다. 나머지 1, 2, 3, 5가 설명하는 거예요. 설명하는 거. 이것도 외우지 말고 이렇게 하면 봐봐요. 그 1, 2, 3, 5가 설명해 주는 거잖아요. 우리가 중개법에서는 중도, 수도, 소공을 확인해야 되지만 여기서는 1, 2, 3, 5인데 이걸 이렇게 생각하시라고요. 여러분 저 어린이 개공사한테 아파트 하나 낙찰 경매 받아주세요 하고 오면 개공사가 설명을 해줘야 되잖아요. 뭐라고 설명해야 됩니까? 이렇게 설명합니다. 첫째, 이 물건은 노원구 상계동 17번지에 있는 대우 프로지오 아파트다. 이게 뭐다? 물건의 목적물을 설명해 줘야 돼요. 그 다음에 여기는 뭐 토지거래 허가 지역이다. 투기과열 지구다. 이게 권리를 제한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시세가 3억인데 당신은 한 2억 5천에 받으면 괜찮소. 그리고 여기는 대항력 있는 세입자는 있다 없다. 이게 뭐다? 인수되는 권리와 삭제되는 권리를 설명해 준다고. 지금 제가 했던 말이 그 1, 2, 3, 5예요. 그러니까 경매할 때 설명해 줘야 될 게 그런 거다. 이렇게 의식을 한번 해보라고요. 1번 대상 물건의 표시와 권리관계 이해하시겠습니까? 2번 제한사항 여기는 투기과열지구다 뭐 이런 거. 3번 경제적 가치 지금 계속 이야기했고 5번 취득에 따라 부담할 인수할 권리. 사실은 여러분 삭제되는 권리 설명할 필요 없다. 있다 없다. 삭제할 권리는 안전한 권리잖아요. 그러니까 뭐 대항력 있는 세입자가 있다. 이 정도만 설명해 주면 되잖아요. 그런데 경매 절차는 이렇다. 이런 건 설명할 필요 없습니다. 4번. 자, 이 32번이 또 배당 문제입니다. 배당의 문제가 좀 쉽지는 않지만 그래도 여러분 한번 연습은 시켜놓는 게 찍어도 찍을 수 있기 때문에 두 문제를 걸었는데 자, 32번은 또 문제가 어렵습니다. 이걸 왜 어려운가 하면
경매시 총 3억 원의 채권액이 설정된 사건의 권리 분석인데 틀리는 거 서울에 있는 주택이고 낙찰가가 2억 5천이다. 자, 그러면 1, 2, 3, 4, 5 중에서 틀린 거 맞는 거 찾아라. 하려면 그거를 배당을 할 줄 알아야 이게 1번, 2번, 4번이 맞는 거거든요. 자, 그 다음에 제일 먼저 배당해 줄 1순위가 누구냐? 이거부터 찾아가야 되는데, 자, 이게 지금 거기 보고 있는 표 A, B, C, D, E를 딱 보니까 임차인하고 건저당만 들어있죠. 그리고 이거는 이제 뭐를 요구한 거냐면 최우선 변제 아느냐 이건 묻는 거예요. 이 세입자가 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런데 지금 최우선 변제는 언제부터 따진다? 선순위가 담보돼 있는 날짜를 따지잖아요. 그 선순위 담보가 언제 돼 있다? 2009년 2월 1일. 자, 그럼 여러분들은 지금 이거는 알고 있잖아요. 2014년 1월 1일부터는 서울에서는 얼마다? 9,500일 때 2,500까지는 알고 있잖아요. 근데 이거를 2009년에는 얼마인지를 잘 모르잖아. 그럼 이 모르니까 이런 것들은 사실은 시험에서는 표를 줘야 돼요. 근데 지금 표 줬다 안 줬다? 안 줬잖아. 그러니까 이 문제 어렵다고. 그죠? 그렇지만 여러분들 이제 연습하는 내용으로서 거기 2009년 2월 1일 옆에다가 적어놔요. 그때는 얼마인가 하면 서울에서는 6,000일 때 2,000까지예요. 그죠? 이런 연습을 한번 해놓는 거라고 지금 이렇게. 그걸 적어줘야 이제 문제가 시작되는 거예요. 이것도 모르는데 지금 이 문제 어떻게 배당하는데? 자, 2009년 2월 1일은 얼마라고요? 6천만 원일 때 2천만 원까지 채우시면 돼요. 자, 이걸 알고 있다면, 자, 이제 지금부터 시작. 배당을 해주는데, 여러분 표를 보면 A, B, C, D, E 중에 B 건저당 빼고는 전부 다 임차인이죠. 그러면 제일 먼저 최우선이 되느냐 안 되느냐를 따져야 되는데, 자, A 최우선 된다 안 된다? 되잖아. 6천만 원이니까 얼마까지? 2천. C 됩니까? 됩니다. D 안 되고 E 됩니까? 3천. 아, 그러니까 이제 그 표에서 제일 먼저 해줄 사람 최우선 변제를 따졌어. 최우선 변제를 따지니까 누가 된다? A, C, E가 되죠. 얼마까지 나갈 수 있다? 2천만 원. 맞습니까? C 2천만 원. E도 얼마까지? E는 얼마까지? 2천만 원까지. 맞습니까? 나갈 수 있죠. 2천만 원. 그렇지. 건저당보다 먼저 나가는 게 최우선이잖아요. 자, 이렇게 하니까 여기 얼마다? 6천만 원입니다. 지금 낙찰된 금액은 얼마라 그랬죠? 2억 5천. 자, 그러면 남은 돈은 지금 얼마? 1억 얼마예요? 1억 9천 남았다. 자, 지금 제일 먼저 배당을 하나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이 단원에 대해서 질문. 나 잘 이해 못하겠다. 질문. 안 하면 제가 질문합니다. 자, 왜 A부터 줍니까? 최우선 변제가 되니까. 왜 C입니까? 최우선 되잖아. 얼마까지? 6천이 하면 2천원까지 되니까. 그 다음에 이 최우선 줍니다. 6천만 원입니다. 왜 1억 9천 남았습니까? 그렇지. 낙찰 금액이 2억 5천이니까 최우선 해주고 나니까 남은 거 1억 9천. 자, 그럼 최우선은 다 해줬습니다. 배당 두 번째 해줘야 될 배당 2순위. 자, 이제는 최우선 해줬으니까 A, B, C, D, E 순서대로 가는데 A 임차인이 다행히 뭐를 받아놨다? 대항 요건에다가 확정일자를 찍어놨죠. 확정일자를 찍으면 후순위에 우선하잖아. 그러니까 채권이지만 물건보다 먼저 받는다고. 그래서 배당 2순위 누구에게? A에게 우선 변제권을 주장해서 얼마 나갑니까? 그렇지. 4천 나간다. 왜 4천 나갑니까? 그래, 아까 2천은 최우선 받았잖아. 맞죠? 그죠? 4천 나갑니다. 이제 남은 돈은 얼마? 아, 1억 5천 남았다. 배당 두 번째까지 했습니다. 여기서 이해 안 되는 사람 질문 없다. 이 정도는 질문 됐죠. 여기 어려운 게 뭔가 하면요. 2억 5천에서 6천을 빼면 1억 9천, 1억 9천에서 4천을 빼면 1억 5천. 아, 이거 계산하는 게 이게 제일 어려워. 이게. 남은 거 1억 5천. 자, 그러면 이제 그 표에서 A는 다 받았죠. A는 다 받았으니까 끝났고, 이제 B, C, D, E가 있는데, 이제는 누구한테 해줘도 아무도 욕 안 한다. B한테 해주는데 욕할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그래서 3순위 B에게 얼마 해준다? 얼마 해준다? 8천. 왜 8천 해준다? 자기가 받을 금액이 8천이잖아. 그죠? 그럼 남은 돈은 얼마? 7천 남았다. 아직 7천 남아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4순위. 자, 이제 여러분 그 표에서 A도 다 받았고 B도 다 받았죠. 됐고, 그 다음 남아있는 사람들이 누구다? C, D, E가 남았는데 임차인들은 동등하다 그랬잖아요. 그죠? 동등한데 쭈구리 거기 D가 뭐를 받아놨다? 확정일자를 딱 찍어놨다니까요. 그래서 최우선 변제는 안 됐지만 동등한 순서에서 확정일자는 후순위보다 우선하거든요. 그래서 거기 남아있는 C, D, E 중에서 누구한테 먼저 해준다? D, 확정일자로 우선 변제권을 인정해 주는 거라.
그래서 D 우선 변제권을 인정해 주니까 지금 남아있는 돈이 7천이죠. 7천이니까 그 사람 받을 거 7천 나갔어요. 그러면 남은 돈은 있다 없다? 없다. 자, 그럼 이걸 가지고 1, 2, 3, 4를 찾아라. 1번 A는 보증금 전액을 배당받고 소멸한다. 봅시다. A 어디 갔나? A는 2천만 원 그리고 4천만 원 받고 전액 받고 소멸한다. 배당 요구했으니까 소멸. 이 B는 채권의 전액이 배당되고 소멸된다. B 8천만 원 다 받고 소멸된다. C 소액 임차인으로서 2천만 원을 최우선 변제받는다. 그렇죠? 여기 보면 C 2천만 원 최우선 변제받는다. 5. 4번 D는 우선 변제권을 행사하여 얼마를 받는다. D는 얼마? 우선 변제권 행사해서 7천만 원을 받는다. 5. 4번 E는 소액 임차인으로서 얼마를 받을 수 있다? 1,600이 아니고 E는 얼마? 2천만 원을 받죠. 그 틀린 것은 몇 번이다? 5번. 그 뭐 5번을 문제를 걸고 싶은 건 아니고 이제 배당하는 문제를 연습해 보신 겁니다. 이거. 자, 그러면 1번 문제, 지금 32번 문제에서 여러분이 잡아야 될 거는 지금 6천만 원일 때 2천만 원까지는 사실상 잘 모를 수 있죠. 이런 것들은 시험 칠 때는 표를 줄 거예요. 근데 오늘은 연습시키려고 제가 표를 이야기해 드렸고 지금 저당권하고 임차인이라는 표가 나오면 뭐를 신경 쓸 것? 최우선 변제를 잡아라. 이제 그거 이야기하는 거예요. 초점은. 자, 그럼 두 번째 배당 문제는 또 이겁니다. 아까도 했지만 배당 분석에 대해서 틀리는 것은 낙찰가는 1억인데 자, 순서대로 딱 적어져 있는데 A가 뭐지요? 건저당. B가 가압류. 자, A하고 B하고 비교할 때는 누구부터 먼저 나간다? A부터 나가면 되는데 이제 B 가압류가 밑에 있는 C, D 건저당보다 먼저 들어와 있잖아요. 요거는 아까 뭐라 그랬다? 동순이다. 요거네. 가압류가 앞에 있으면 뒤에 있는 저당권들하고는 동순이다. 요게 포인트예요. 자, 그 포인트로 잡고 배당해 봅시다. 뭐 배당을 해야 1, 2, 3, 4가 나옵니다. 배당 1순위. 자, 지금 그 금액에서 A에게 배당해 주는데 욕할 사람 있다 없다? 아무도 없죠. 그럼 A에게 얼마 나갑니까? 5천만 원 나갑니다. 남은 돈은 얼마다? 5천 남아 있구나. 그럼 A는 다 받았으니까 여기 임차인이 없기 때문에 최우선 변제를 따질 필요 없다고요. 자, 그 다음 A는 다 받아갔는데 이제 남아있는 사람이 누구다? B, C, D가 남았어요. B, C, D. B, C, D인데 배당 2순위. 배당을 2순위 해줘야 되는데 가압류를 해줄 수가 없다고. 채권이 밑에 있는 저당보다 앞에 있으니까 이걸 동순위로 보잖아. 그죠? 자, 그럼 동순위로 계산하는 방법이 이래요. B, C, D가 동순위니까 지금 남아있는 돈이 얼마다? 5천만 원 남아있잖아요. 5천만 원을 가지고 곱하기 지금 B, C, D의 전체 채권액이 얼마예요? 맞죠? B, C, D 3천, 4천, 3천 하면 1억이죠. 그렇죠. 자, 그러면 1억 분의 B가 받을 돈은 얼마? 3천. 이래야 이게 동순위로 계산하잖아. 자, 다시 C가 계산하는 거 5천만 원 가지고 전체 금액 1억에서 C가 받을 수 있는 채권은 얼마? 4천. 맞죠? 다시 D도 5천만 원을 가지고 전체 채권이 얼마다? 1억에서 자기 받을 돈은 얼마? 3천. 이래 이게 동순위로 계산이 나온다고. 계산하겠습니까? 자, 요거 계산하니까 요거 얼마? 1,500. 요거 2천만 원이죠. 여기 1,500, 3천 똑같으니까. 자, 여기 한번 보십시오. 여기 1,500, 2천, 1,500 합치면 얼마? 5천. 그 남아있는 금액을 가지고 똑같이 배분했잖아요. 됐죠? 그죠? 자, 그러면 이제 B는 얼마 받을 수 있고 1,500 받을 수 있겠죠? 동순위 배당 받았으니까. 자, 그런데 재밌습니다. 배당 이제 3순위가 들어오는데 B 얼마 받았다고요? 1,500. 자, 그 다음에 C가 얼마? 2천. 그 다음에 D는 얼마? 1,500인데 C와 D 간에는 누가 빠르다? C가 빠르죠? 근데 C가 받을 돈은 얼마였었죠? 4천인데 안분배당에서 2천은 받았잖아요. 근데 이 사람 D가 받을 돈은 1,500 남아있죠? 이거를 뭐 한다? 흡수해야 되지. 이해하시겠습니까? 이게 포인트잖아. 어차피 D는 C보다는 늦다 빠르다. 늦잖아. 그러니까 흡수 배당하면 여기에 이 사람 거 1,500이 붙는 거예요. 그럼 요거는 3,500 받고 그 다음에 D는 뭐가 된다? 제로가 되는 거라. 요게 흡수 배당. 왜 이거 흡수 배당했죠? 그렇지. C하고 D 물건과 물건과이는 C가 빠르잖아요. 그 C가 받을 돈이 4천인데 아까 계산할 때는 2천이 나왔고 그 다음에 D한테 갈 돈 1,500을 자기가 뭐한다? 흡수 배당하는 거라. 이게 이제 포인트입니다. 이 문제. 1, 2, 3, 4 찾아볼까요? 1번 A는 5천만 원을 배당받을 수 있다. 여기 있다. A는 5천만 원을 배당받을 수 있다. 5. B는 1,500만 원을 배당받을 수 있다. 여기 뭐도 있습니까? B는 1,500만 원을 배당받을 수 있다. 5.
3번 C는 3,500만 원을 배당받는다. C는 얼마를 받는다? 3,500을 배당받는다. 5. 4번 C는 2천만 원을 배당받을 수 있다. C는 2천만 원을 받을 수 있다. X. 답은 4번. 5번 D는 배당 금액이 전혀 없다. D는 배당 금액이 제로다. 자, 이 두 번째 배당 문제에 대해서 어려운 거 질문. 이거는 왜 그래 됐습니까? 질문. 안 어렵죠? 한 번만 연습해 보시면 돼요. 한 번만. 자, 다 했습니다. 가볍습니다. 34번. 지방법원장에게 신고해야 되는 사항이 아닌 것은 답이 5번 체크하시고 매수신청 대리에서 공제에 가입할 때는 매수신청 대리하고 영업을 하지 신고해야 될 내용은 아닙니다. 나머지 사무소 이전하거나 폐업하거나 법원장에게 신고사항이다. 가볍게 보시고 35번 봅니다. 자, 35번도 역시 이런 이야기죠. 우리 중개사법에도 금지행위가 있듯이 매수신청에도 금지행위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 해당되지 않는 것 아까도 했어요. 4번 임대주택의 우선 매수 신고할 수 있는 행위. 36번. 자, 36번에 매수신청 대리인으로서 절대적 취소 사유가 아닌 것은 이거 머리 아픕니다. 한번 보세요. 우리 중개업을 할 때 절대적 취소 노래 들으셨죠? 결사, 허리, 사양, 일정 이 뜻이 매수신청 업무도 절대적 취소, 상대적 취소, 업무 정리가 다 있거든요. 이거 다 알 이유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이 배우는 방법은 있어요. 중개업을 하는 자만이 경매업무를 하니까 중개업을 못하면 이거는 무조건 절대적 취소예요. 됐죠? 자, 그래 잡으시면 한번 봐요. 이중으로 아니다. 36번. 중개업의 결격 사유에 해당되었다. 자, 중개업이 결격 사유는 절대적 취소 사유죠. 요거 취소되면 경매는 자동 취소예요. 고래 딱 넘어간다고. 2번. 중개업을 폐업했습니다. 자, 중개업 안 한다. 경매는 자동으로 못해요. 맞죠? 그걸 따라 붙는다니까요. 3번. 공인중개사 자격이 취소되면 중개업 취소돼버리죠. 그럼 경매는 자동으로 날아가요. 4번 사무소 개설등 중개사무소가 취소해버렸다네. 그러면 경매는 자동 취소. 다 절대적 취소예요. 그런데 5번 사건 카드를 보존하지 않으면 사건 카드 보존 밑에다가 몇 년? 경매는 무조건 5년이에요. 5년. 상취예요. 상취. 상대적 취소. 감각을 그렇게 잡으셔야 돼요. 37번은 참고 문제라 그랬어요. 공매에 대해서 옳은 것은 그냥 4번 체크하시고 그냥 한번 참고로만 보시기 바랍니다. 38번도 마찬가지 공매 물건이죠. 참고로 가는데 옳은 것은 아까도 했습니다. 이거는 3번 법원 경매와 압류 부동산 공매 모두가 매수대금 분할 납부가 가능하다. 여러분 경매는 분할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죠? 뒤편에 있는 문제 4가지는 참고로 보시면 됩니다. 크게 매수신청에 깊숙한 문제예요. 지금 매수신청 업무는 우리 시험 범위에 도입된 지가 7, 8년 되었고 무조건 한 문제 나옵니다. 한 문제 나온다는 데 의미가 사실 큽니다. 지금 이 정도 범위를 절대로 벗어나지 않겠죠. 그래서 문풀 과정에서 참고로 문제 정리하시고 이제 지난 7월, 8월 참 문제 양도 많았고 여러분 지금 이렇게 쭉 들으셨으면서 느끼셨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우리는 양도 많은데 이 문제를 전부 다 봤습니다. 빠르게 보느냐 늦게 보느냐 차이는 있었지만 그죠? 이 문제 정도를 벗어나서 나올 일은 없겠죠. 그대로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 그 차이만 있는 거지 그죠? 아주 잘 따라오신 여러분에게 격려를 보냅니다. 다음 9월부터는 내용 들으셨겠지만 이제 이걸 바탕으로 아침에 오시면 정규 시간으로 1시간 시험 치고 다시 문제 풀고 그걸 동령 모의고사라고 합니다. 매일 와서 똑같은 형식의 문제를 4번씩 진행하면서 관리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